오늘은 수비학 강좌 7강입니다. 7강 시크릿 사주에서 제공하는 수비학 강의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 전차카드인데요. 전차카드. 이 전차카드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전차카드는 2인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황제에 의해서 전투를 해서 큰 승리를 이룬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흑과 백, 이 두 개의 스핑크스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흑과 백은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분리를 해서 이 흑과 백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악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도 사용해야 하며, 부정한 사용을 통한 승리와 이를 통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차카드를 뽑았을 때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7번 카드는 황제와 같은 원수구미는 없고요. 좀 약간 미성숙하고 미완성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나친 목표 지상주의, 요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카드라고 보셔야 되고요. 연인 카드 뒤에 나오는 7번 카드는 사랑과 결혼을 해서 오게 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애정 연애편에서 만약에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하면은 기존의 연인 관계는 잘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로 만약에 애인이 생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카드로 만약에 애인이 생긴다면 오래가지는 못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역시 만나는 여인이 또 상처를 받는 여인이 다른 여성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 직업편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긍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문서, 계약, 매매편에서도 역시 긍정으로 해석을 하지만 뒷거래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뒷거래는 왜 나올까요? 약간 미성숙하고 미완성된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물편에선 수입은 있지만 그 돈이 다 내 돈이 아니죠. 왜냐? 황제의 밑에 있기 때문에 내 돈이 다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카드는 결국 반란을 도모하게 되고 그 반란은 실패로 돌아갈 겁니다. 왜 실패로 돌아갈까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묘사는 16번 카드, 같은 라인에 있는 16번 카드 타워 카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타워 카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번 타워 카드는, 탑 카드는요, 타워 카드, 탑 카드는 16번은 1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7번, 즉 이 전차 카드의 숫자 7이 되게 되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있는 선인데요. 인간이 만든 과학과 지성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과 지성의 몰락. 바벨탑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에게 대항한 인간의 지성. 신은 인간의 지성의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죠. 빨리 벗어나라. 현재의 생각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징하고, 이런 요인은 예고 없이 들어닥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탑에서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죽음은 면할 것이라는 신의 가호를 암시하고 있고요. 15번 악마 카드에서 다음에 나온 것이죠. 여기 물질적, 육체적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탐욕의 결과로 신이 형벌을 내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과 16번 카드가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13번 데스 카드에서 등장한 단절 이후에 인간사의 두 번째로 내려오는 격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 기존 생각을 더 진행하지 말라는 경고와 시간을 끌지 말고 현재 생각에서 빠져나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기대치 않은 전환점을 맞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항상 질문, 이 타로 카드는 질문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에 이 카드가 나왔는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연애 애정편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이별을 상징합니다. 다툼을 의미하고, 또 다른 여성의 등장 또는
부모의 반대 같은 것들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현재 기존에 연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면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애인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현재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즉 지금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사업 직업편에서는 계획에 변화가 생기니 대비하라. 대비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서 계약 매매에서는 역시 예기치 못한 상황 전개로 계약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재물편에서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고 급하게 돈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동 여행은 본의 아니게 이동해야 할 일이 생기고요. 핵심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키워드이므로 욕심을 내지 말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숫자 7의 전차카드의 4원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컵 7번, 완드 7번, 그 다음에 펜타클 7번, 검 7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검 7번은 전차카드와 같이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반영된 카드이고요. 바라는 것은 많은데 그 어떤 것도 현실화되지 못하는 카드입니다. 현실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행동, 실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카드는 망상 카드 또는 상상의 카드라고도 하고요. 포함된 생각에 빠져 있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 라고 카드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컵 6번이 옛날 연인 카드라고 해서 옛사람과의 만남이라면 7번은 지나친 기대감입니다. 미성숙하고 착각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7번에 들어가 있겠죠. 전차 카드 안에. 그런 상상, 근심, 공상, 걱정을 상징하는 카드고요. 이 카드는 과정보다는 목표에 집중하는 카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연애 애정편에서 많이 나온다면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애인이 생길까에서 나온다면 없다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자, 사업 직업편에서는 사업 직업편 또는 문서 계약 매매 재물편에서는 모두 부정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자, 완드 7번인데요. 자, 완드 7번의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을 해야 되는 카드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신발도 이렇게 짝대기로 신고 나올 정도로 급하지만 이 난관은 극복이 될 것입니다. 자, 연애 애정운에서 나오는 긍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애인이 생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생긴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업 직업편에서는 이룬다고 긍정 해석을 해야 되고요. 문서 계약 매매 역시 긍정, 재물편에서도 긍정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타로 카드는 이 리딩도 중요하지만 상담자가 내담자가 어떤 질문인지 그 의도의 상담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펜타클 7번인데요.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카드이죠. 자, 이런 느낌이 여기 전차 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소유하는 것은 있지만 현재 2인자로서의 불만이 되기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카드인데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거 가진 것을 포기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자, 미성숙한 집착과 욕심이 따라다니는 카드이고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는 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카드고요. 연애나 애정편에서 나온다면 이 카드를 만약에 뽑았다고 하면 애인이 있는데도 또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는 해석이 됩니다. 자, 애인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생기지만 본인 마음이 안 들어서 사귀지 못한다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사업 직업편 역시 불만이 있게 되고 문서 매매 계약 재물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펜타클 7번은 2인자로서의 불만, 현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는 카드가 가장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 7번, 여기서 타워 카드, 전차 카드에 들어있는데, 자, 검 7번은 우리가 정확하게 도둑 카드, 모사, 실패한 계획, 무모한 계획, 손실을 보거나 배신을 당할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5개의 검은 들고 있고 2개는 놓고 가는데요. 도둑 카드이면서 놔두고 간 검 2개로 인해서 계획은 수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져갔으면 실패한 그 모사가 안 되겠죠. 권력의 이동, 생각의 변화, 이념의 갈등들이 나오고 검 2개를 제외한 이 5개는 연합, 즉 교환 카드입니다. 이 연합은 궁극적으로 실패를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신이 배제된, 이 두 개가 신이죠. 신이 배제된 인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부도덕한 방법의 실현, 구설수 이런 것들이 이 카드를 갖고 있는 키워드이며, 연애 애정편에서는 애인이 부부 우리 사이 어떨까요 하고 뽑았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 부분 사이에 예기치 않은 사람이 개입을 한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고요. 애인이 생길까에서는 역시 부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사업 직업편에서도 부정이고요. 문서 매매 계약 재물편 모두 부정 또는 손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시크릿 사주에서 제공하는 전차카드 수비학 7번 강의를 마쳐서 해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